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혈액의 구성 성분, 온몸 순환과 폐순환, 동맥혈과 정맥혈에 대해 알아볼게요. 8%. 우리 몸에서 8%를 차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8%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혈액입니다. 영화를 보면 뱀파이어가 목덜미를 물어 우리 피를 빨아먹고, 우리가 손가락에 살짝 종이를 베이면 지혈한다고 가끔 손가락을 쪽쪽 빨 때도 있습니다. 그때 피 맛을 좀 느끼는데 조금은 비릿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팔에 고무줄로 묶어 혈액을 안 통하게 한 후 주사기를 꽂아 튜브에 우리 혈액을 채취합니다. 채취한 샘플을 가지고 원심분리기에 넣어 혈액을 크게 두 개의 덩어리로 분류하게 되는데, 혈액은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혈구에 대해 알아보면 혈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는 철을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 분자인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산소와 만나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적혈구에는 핵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면역계의 세포입니다. 핵이 존재하며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방어해줍니다. 적혈구보다는 크기가 크며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나 지혈작용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을 때 혈소판이 작용하여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도록 지혈을 하며 혈액을 응고시켜 우리 몸에 피딱지를 생성하여 외부로부터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혈장에 대해 알아보면 혈장은 이 혈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으로 다망생을 띠는 중성의 액체입니다. 혈장은 물, 단백질, 기타 포도당, 무기염류, 요소, 아미노산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은 대체적으로 55%의 혈장과 45%의 혈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심장은 펌프, 혈관은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 심장은 크게 4개의 구역이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반대 방향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피가 들어오는 부분은 심방, 피가 나가는 부분은 심실입니다. 혈액순환은 심장의 우심실에서 출발하는 폐순환과 좌심실에서 출발하는 온몸 순환이 있습니다. 우리 혈액은 폐순환과 온몸 순환이 계속 교대로 반복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먼저 온몸 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몸 순환은 먼저 좌심실에서 시작하니까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대동맥을 따라 이동하며 온몸으로 도착하게 되면 물질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온몸의 세포에서는 모세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옵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온 혈액은 다시 대정맥을 거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온몸 순환 과정입니다. 다음은 폐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순환은 우심방에서 들어온 혈액이 우심실을 내려오고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산소를 얻게 하기 위해 폐동맥을 타고 폐로 이동합니다.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얻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숨은 산소를 얻는 과정이고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과정이니까 이해가 되겠죠?
산소를 잔뜩 얻은 혈액은 다시 폐정맥을 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좌심실을 기준으로 시작하면 좌심실, 대동맥, 온몸,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회동맥, 폐정맥, 좌심방을 거쳐 다시 좌심실로 순환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맥혈과 정맥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동맥혈을 먼저 보면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며 대체적으로 선홍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혈관은 대동맥과 폐정맥이 해당됩니다. 정맥혈은 산소가 동맥혈에 비해 적게 포함된 혈액이며 대체적으로 암적색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혈관은 대정맥과 폐동맥이 있습니다. 참고로 동맥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맥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정맥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맥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긴급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혈압 이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증상이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뇌경색, 심근경색의 치명적인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하락입니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온몸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세균을 잡아먹는데 이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세 번째는 만성피로입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면 몸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장 혈관에 혈액이 미치지 못하는 손과 발, 눈 등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피곤함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질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면 피부 쪽에도 반응이 옵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기도 하고 피부톤이 어두워지며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이는 피부 세포에 필요한 영양성분이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처가 생길 때 혈액 공급이 감소할 경우 상처 회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족냉증입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따뜻한 피가 심장에서 가장 먼 손과 발에 도달하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혈액순환은 산소 공급과 더불어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된다면 손과 발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하겠죠?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념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